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작은 쉼표 하나 그려보는 마음 쉼표 시간입니다. 오늘도 풀꽃님, 써넘님, 편들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 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봐도 이렇게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쏙 들어오는데 명언을 하나 봤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명언인데 읽어보니까 정말 의사소통의 그 고갱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마음에 좀 와 닿으시지 않아요? 완전 어때? 와닿죠. 완전? 네. 네. 어떤 말을 줬을까가 갑자기 확 걱정이 돼요. 써넘님도 무슨 말씀하시려던? 아니요, 저도 이 명언 보면서 계속 곱씹어 봤어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예, 뭔가 좀 남기는 말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오늘 말을 좀 적게 할게요 오늘. 예. 저한테 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껏 써넘님이 해주신 얘기 다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최소 한 명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멘트 너무 감동적이다. 역시 여성분을 많이 만나시니까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를 너무 잘하시네. 이거 한마디에 훅 갔네 나 지금. 나 성별 바꿀 뻔했어요 지금. 예. 언젠가는 편들러님의 답을 들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네,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은 30대 남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톡이나 문자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고 오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톡으로 누가 말을 붙이면 평상시에 하는 대로 응, 아니? 라고 짧게 답을 하거나 질문이 아니면 굳이 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화났냐고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냥 글 뒤에 물결말 좀 달아라 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가 상대 여성분이 제 톡에 상처를 받았다고 안 만나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충격이긴 하네요. 제가 정말 디지털 소통에 적응을 못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 자, 디지털 소통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가 자, 아마 이분은 물결 크크크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절대 안 다시는 분인가 봐요. 편들러님은 좀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디지털로 진짜? 좀 이 사연은 공감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저도 디지털 소통에 점점 이제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연자인데요. 네, 네. 왜냐하면 그냥 아니 그냥 정말 딱 한글만 들어있는 여러 뭐 마침표 물결 텍스트만 물음표 없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연자님께는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중요한 사람 아니면 뭐 비즈니스상이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우리 최소한 이모티콘 정도 쓸 수 있는데 그거에 지금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의미 한번 찾아보죠. 써넘님 주변에도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좀 이런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전 약간 이분과 많이 쓰시는 분의 딱 중간 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써넘님. 예, 저는 딱 중간 선상. 네. 예, 약간 선택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약간 좀 내가 물결에 산 게 어느 순간 되게 부산하고 오히려 더 올드하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요새 들어서는 요새 무엇이든 다 줄이는 시대잖아요. 간소화하는 시대인데 굳이 물결을 2개, 3개 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절약하는 추세죠 요새 저는. 예. 예, 그게 좀 오히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성분이 한창 지금 파릇파릇하게 우리가 지금 서로 연애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성분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별을 뭐 물론 만나지도 않았지만 고할 정도면은 조금 각성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분도 생각을 좀 그래서 가지고 그게 자극이 돼서 아마 사연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렇네요. 풀코님은 사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디지털 소통에 어려워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풀코님도 그러세요? 네, 저는 일단 디지털 소통 자체를 싫어해서 이 세대에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소통을 하려면 에티켓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호성과 다르게
어찌됐건 전달받거나 오해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포인트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도 힘 모아서 뜻 모아서 이분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의사소통이 이 얼굴 보고 하는 면대면 소통보다는 조금 더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선암님 어때요? 많이 어렵죠. 그리고 많이 어렵죠. 저는 가끔 지하철을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 타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텍스트를 쓰는 거를 제가 안 보고 싶은데 너무 옆이니까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가끔 놀랬던 게 뭐냐면은 내용이 너무 화기애애한데 그걸 쓰시는 분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에요. 분명 크크크크가 200개가 있는데 얼굴은 그냥 뭐 아까 제가 냉혈한 말씀드렸는데 냉혈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 또한 좀 소름 돋는다. 이거를 만약에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봤다면 상당히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분 또한 물론 이제 속으로 웃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장소다 보니까 표정을 일단 조금 자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고 표정까지 네네네. 보고 비언어적인 그것까지 네네. 다 보면 소통이 훨씬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디지털로는 그게 어려우니 네네. 아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제가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참 그 옛날에 그 박진영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참 복받은 세대인 것 같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본인은 뭐 LP판 세대도 거쳤고 그리고 또 뭐 테이프 시대도 거쳤고 CD 시대도 거쳤고 MP3 시대까지 관통했기 때문에 음악의 어떤 변천사를 다 몸소 겪었고 뭐 그전에는 삐삐도 썼었고 그죠? 뭐 편지 시대, 그냥 손전화기 시대, 뭐 이렇게 다양하게 PCS 시대 다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 왔잖아요. 그 시대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나이가 뒤처지거나 너무 이르지 않은 시기에 정확하게 딱 겪어야 될 나이를 관통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트와이스나 뭐 이렇게 뭐 나이 어린 그런 연기자들과 소통을 할 때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뭐 저도 삐삐 한번 써보고, 삐삐도 여러 개 있거든요. 문자 삐삐도 있거든요. 문자가 나오는 삐삐 그 당시 아세요? 음성으로를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했던 말이 문자로 읽혀요. 그런 삐삐도 있었어요. 놀라시잖아요. 이거 봐. 내가 하는 말이 문자로 나온다니까요. 안 겪어보셨구나 그런 거. 네.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뭐 별의별 거 다 겪어봤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좀 이 기술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진짜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이분의 어떤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 디지털이라서라기보다 그 디지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거든요. 좀 많이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말을 풀꽃님께 저도 못해서 좀 그래요. 여쭤볼게요. 이분이 소통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디지털 소통이라서라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써넘님이 이제 돌려 말씀해 주셨는데 풀꽃님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소통의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만나서 소통하면 이렇게 뭐 손도 쓸 수 있고 표정도 쓸 수 있고 어떤 뭐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디지털로 하면 그게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이모티콘을 그렇게 뭐 어디선가 뭐 사거나 모아서 하는지를 몰랐어요. 저 이모티콘 하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걸 너무 갖고 싶은데 또 물어보면 너무 뒤처져 보일까 봐 막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게 너무 그거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요? 그 이모티콘을 누르고 있으면은 네. 그 이모티콘 샵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 구매하기 이런 게 나와요. 아, 그것도 지금 제가 오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통한 세대가 많은데 어딘가에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술적인 맥락,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는 다양한 감정이나 정보가 같이 전달돼야 되는데 디지털 안에서는 그거를 텍스트 안에 최대한 녹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지털 소통이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감출 수 있는 것들은 감출 수 있는 좀 이점도 있는 것 같고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재밌지만 재밌는 척 할 수 있는 거, 네 신난 척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렵기도 하고 뭐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분의 핵심적인 소통의 어려움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말수가 적다. 오버하는 거 싫어한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좀 물결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에서 기본적으로 내 방식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수 적은 사람이야. 알아서 내가 말이 적던 많던 난 적은 사람이니까 많이 기대하지 마. 라는 포지션 같아요. 그리고 오버하는 거 싫다. 그럼 이 오버가 도대체 뭘까? 이 사연자가 생각하시는 오버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반응일 수 있는데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이분은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반응도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받으실 것 같고 응, 아니라는 말만 했다고 화났냐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는 건 사실 디지털 이외에 오프라인 만남에서 이분의 평상시 무드가 담백함을 넘어서 너무 단조로웠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예상이 안 되는데 반대로 저는 디지털 소통을 할 때 재밌는 건 거기에 그냥 텍스트를 읽는데도 평상시 그 친구의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맞아요. 것처럼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상시의 무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응 아니도 저는 뭐 동그라미 2개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막 손가락을 동그라미라고 하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는 이분의 다른 맥락에서 소통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물결 좀 붙여라 하는 거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본인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사실 상대방이 그 물결이 어떻게 이해되고 전달받는지에 대한 거를 좀 고려하셔야 사실 소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방식이 많이 중요하신 걸로 느껴져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전반적 소통에 어려움을 주시는 걸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 소개팅녀의 반응에 좀 이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네. 이분이 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좀 혼자 말도 안 나오고 혼자여야 정신 차린다 이거죠. 예. 이분이 좀 정신 차리신 거고. 예. 전전화에 네, 그 늦은 나이에 첫 연애를 한 친구 사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예, 그 친구가 약간 좀 이 친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후속 네. 이야기가 또 있어요. 후속 얘기 아니라 네. 소통하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허. 되게 투명스럽거든요, 말하는 게. 투명스럽고 네. 냉담까지는 아닌데 뭐 냉혈까지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성정이 참 좋은 친구인데 드러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단답형이에요. 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면 여성분은 더 당황스럽겠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친구가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가끔 착각해가지고 막 하트표 비어 있는 하트 표시 있잖아요.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그거 배웠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제가 얘기했던 오히려 제가 단답형이 돼가지고 점 하나 찍고 그냥 날려버리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뵌 부분 같아요. 네? 예. 자꾸 얘기 듣다 매화 보니까.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예. 왔지만 한 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성정은 그렇지 네네 않으신 그런 분인데. 친구 아니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팅녀라든가 오랜 세월 함께하지 않았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죠. 예.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는 소통에서는 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런 디지털 비대면 소통에서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핵심 문제가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면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의 큰 차이점 하나가 결국은 감정을 얼마나 더 열심히 전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비대면에서 비대면에서 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면 소통에서도 작동하는 심리 요소 하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책으로 읽었을 때랑 영화로 읽었을 때 영화가 더 좋은 경우보다 저는 책이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이유는 저의 상상 속에 더 극대치를 연출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대면에서는 뭐 1이 몇 초 후에 없어졌냐, 점이 평상시 하나 찍던 사람이 3개 찍을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런 거를 더 증폭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소통에서는 확실히 이 낱말보다 그 밑에 붙여지는 부호,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연결될 것 같고 그게 더 민감하게 저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면대면보다. 면대면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긴장했다가도 보여지는 많은 자극 안에서 아, 저거 불편한 거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제 비대면은 단편적인 정보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유추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극단의 상상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연자분이 요 말씀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렇죠? 네네, 공부를 좀 해가면서 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편들러님은 비대면 이런 디지털 소통에서 네. 아까도 이제 오해 얘기했는데 그런 오해 안 사기 위해서 더 이렇게 좀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맞아요. 확실히 비대면 소통이 피로한 것 같아요. 피로하죠. 피로하고요.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 꼭 못해도 2번씩은 체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안 친하고 조금 뭔가 거리가 있는 사이에서 할 때 그냥 제가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약간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너의 의견에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약간 이런 거를 이게 내포돼 있나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어디서 볼까? 뭐 해화역에서 만날까? 라고 그냥 그 물음표로 끝나면 그게 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해놓고 그냥 해화에서 만날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가 괜찮다면 거기서 만날까? 야, 진짜. 너가 가깝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붙이는 거, if절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괜찮으면 할까? 만약에 약간 이런 게 너무 피곤해요. 예. 네. 정말 진짜 도사다 도사. 예. 도사야. 예. 여성분이 야 절대 못 있겠어요. 예. 절대 못 있겠어 이 남자. 예. 예. 이프절. 인상 좋네요. 만약을 붙여주는 남자 어떻게 있어요? 이런 배려를 어떻게 있냐고. 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네. 또 있어요. 글쎄요.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이모티콘 굉장히 비대면 소통, 특히나 요새 같은 SNS 세대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모티콘을 요새 막 보면 부캐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자기 어디 메인 있어? 캐릭터 말고 부 캐릭터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모티콘이 비대면 소통 장면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캐릭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되게 지금 시크하시고요. 되게 덤덤하신 캐릭터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 그거에 맞는 이모티콘 하나 정도만이라도 좀 뭔가 코드에 내가 맞는 거 있어요. 챙겨 놓으면 굉장히 그게 그냥 무심하고 쌀쌀맞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정리하느라 써야 되는데 까먹고 막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기는. 부캐 활용하는 그렇죠. 것도 아니면 그게 방법이군요. 만약에 돈이 좀 아까우시면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무료도 많아요. 예. 그거 찾아가지고 몇 개 좀 저장해놨다가 쓰는 그 정도의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연애를 제대로 하죠. 예.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성장하면 만약에도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아주 뭐 또 다른 고민을 할 거예요. 여성분이 지금 3명이 동시에 저를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냉담한 이모티콘을 보내도 좋다네요. 그러면서 아주 뭐 다른 사연이 오지 않을까. 사람님? 네. 예. 이분이 이제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디지털 소통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진지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진지하시지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네. 예, 편한 친구처럼. 사연자에게 꼭 맞는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네,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불편하다면 쿠션은 좀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좀 이런 캐릭터라는 것을 좀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캐릭터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표현하는 성정이 좀 약간 그 남들이 보기에 좀 쌀쌀맞아 보일 수 있고 냉담해 보일 수 있고 좀 단답형일 수 있어. 근데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절대로 너한테 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힘들겠지만 그거만 쓰는데 10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붙여주고 난 다음에 쿠션을 깔아주고 나면 사람은 일단 그 맥락이 이해가 되면은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배려심이 좀 있다면 그 정도 쿠션을 좀 깔아주고 대화를 시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에 진지했죠? 대한 설명, 네, 그럼요. 매우 진지했어요. 풀꽃님도 도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사연에서 이 사연자분께서 본인의 톡에 상처받아서 안 만나고 싶다. 전 이 말이 되게 밑줄이 쳐지는 말이었는데 이거는 이모티콘이나 글자가 짧아서는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포인트는 꼭 파악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말이 적거나 오버하지 않아서로만 상처 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단편적 말 속 안에는 어떤 거부, 때로는 비수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꼭 표현드리고 싶은 말은 말수가 적어도 필요한 말은 꼭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라도 그 말씀을 꼭 해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안에 계속 동그라미만 수십 번이 오갔어도 마지막에 필요하고 중요한 말은 꼭 한마디는 하고 마무리가 대화가 되시는 노력을 하셔야 본인이 나쁜 사람이거나 오해받고 싶지 않은 억울함을 좀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편들러님이 주신 그 부캐, 어떤 자기의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 하나 만드셔서 네, 그걸 좀 잘 활용해 보시면, 그리고 좀 저는 재밌는 분들 중에 짤 같은 거나 이렇게 캡처본 같은 맞아요. 거 있잖아요. 예능 캡처본 그런 거 하나만 딱 올려주셔도 너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제 그게 오버함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안 쓰시겠죠. 그런데 내가 오버되는 인간이 나은지 누군가한테 말로 상처 주고 이상한 사람으로 남는 게 나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 번의 소통 안에 뭘 선택하실지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냥 차라리 폰을 2G 폰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냥 그럼 음성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음성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뭐 카카오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은 폰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효도폰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너나 바꿔라 이런 표정 아니잖아요. 표정 보고 약간 순간 아차 싶네요. 예, 이런 거는 전혀. 예. 디지털 소통에 솔루션을 요청드렸는데 투지폰으로 바꿔라는 솔루션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전 대면 소통도 안 되나 봐요. 예. 전 이만 카카오톡으로 순도로 하겠습니다. 잘들 계세요. 예. 이번 오늘의 이 전문가는 편들러님이신 것 같아요. 디지털 맞아요. 소통, 네. 그렇죠? 아유. 저 아까 부캐에서 깜놀했어요, 진짜. 혹시 더 좀 알려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연자분 위해서 좀 풀어주세요. 대방 줄여주세요, 편들러님. 다시 말하지만 저 또한 이제 계속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미 노하우는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풀꽃님께서 말씀해주신 짤 같은 것도 정말 함축된 어떤 한 장의 이미지로 내 많은 이미지와 내 말과 의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짤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세대에서 꼭 한가운데, 그 파도 한가운데에서 막 능수능란하게 파도를 타면서 적응해야 하는 핵 인싸가 돼야 되냐는 거죠. 나이도 30대시잖아요. 우리는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캐릭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손 드셨어요. 예,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 있잖아요. 네. 프로필에다가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전 살갑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진짜로. 진짜 초보 운전자. 그런 것처럼 아. 약간 초보 운전처럼 그런 표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쿠션이 더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눈치를 보게 되네요. 호시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뭔가 더더더더 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오늘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씩 더 추가하는데 요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우 여기까지 궁금하네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덧붙이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네, 써러님도 네. 애쓰셨어요 오늘. 없습니다. 예. 네, 네. 없습니다. 편들러님 특히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사소통에 관한 그 시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민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